안녕하세요. 자기성장을 응원하는 더 나은 맘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INFJ, 남성 연애 스타일, 이상형, 그리고 성격 궁합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녀가 서로 다른 부분에 매료되어서 끌려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른 부분이 처음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하죠. 스트레스를 받게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다툼이 심하다 보면 이제 헤어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MBTI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틀려먹은 게 아니고 못돼 먹은 게 아니고 나와 다르다는 것만 인정만 해도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우선 자신에게 있는 장점부터 알아야 되겠죠. 구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MBTI의 유형별 장단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형 T, 그 사고형 집단에서 적응해온 INFJ 남성들은 겉으론 사고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 기능이 NI, 이것 때문에 더욱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면으로는 생각이 아주 많고요.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불이에 민감하고 높은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진보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서 일 중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도덕, 윤리의식, 이러한 부분으로 매우 효자예요. 부모에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에게 효도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라이프 스타일은요, 이들은 생활 패턴이 매우 반듯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물욕, 소유욕이 없다 보니 생활비도 최소한으로 들겠죠.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 중에 많은 유형이에요. 이 유형이.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요. 자기 절제도 철저하죠. 생활 태도만큼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애 스타일로는요. 이 유형의 남성들은 친해지기 시작하면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변해요. 내향적인 성격이라 혼자만의 시간의 공간에서 정리를 하죠.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여성은 이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상 여성은 솔직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여성을 좋아해요. 이들은 상대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높은 기준에 상대가 맞는지 조용히 지켜보는 유형이죠. 연애 때도 내향적이라서 자주 연락은 안 하는 편이에요. 주로 듣는 쪽을 택하는 쪽이죠. 이번에는 여성들이 INFJ 남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이들은 직관력과 통찰력, 관찰력이 매우 좋아서 상대가 지금 진심인지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들에게 진심 어린 태도로 대해주세요. 절대로 가식이나 거짓말은 안 됩니다. 그리고 거친 말, 부정적인 말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잘 맞는 이상형, 이 부분을 성격 궁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유형이 잘 맞겠죠. 그리고 ENFJ, INFP, 이 여성과도 자주 잘 맞고요. 또 ISFJ, ESFJ, ISTP, ESTP, ISFP, ESFP, ENFP. 이 여성과는 서로의 특징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유형과 잘 살기 위해서 이들은 이상주의적 신념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관을 반드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말에 경청하고 배려한다면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INFJ 남성들이 여자를 만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들에게 특정 주제를 논쟁하기 시작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몰아붙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당황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INFJ는 참다가 막 폭발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나에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반해서 2, 3년 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봐야 2, 3년인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제 만약에 이걸 모르면 저 여자가 사랑이 식었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봐야 2, 3년이래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면 몸에서 도파민과 페닐에티라민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흥분과 자극하는 어떤 통제하는 각성 호르몬이 주로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특히 도파민 분비의 효과로 흥분과 유쾌함이 동반되어 콩깍지가 씌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호르몬의 효과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그 후에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사실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이죠. 시간이 지나고 인체에 호르몬이 적응하고 또 내성이 생기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와서 자꾸 다투고 이제 이때 그 권태기라고 하죠. 권태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페니레티라민이라는 그 호르몬 작용이 끝난 후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호르몬이 2, 3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또 열정, 책임, 헌신이 따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상대의 허점이 보여도 내가 사랑과 열정과 책임과 헌신이 있다면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INFJ 남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상형, 성격궁합, 그리고 연애 스타일 이 부분을 나누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더 나은 마음 되세요. 감사합니다.